차가 많이 막혔죠 오늘 오시는데. 엄청 막혔어요. 고생 좀 하셨죠? 네. 네. 저도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여보세요? 네, 촬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근데 받자마자 바로 좀 끊어버리시고 표정도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혹시 뭐 스토킹이나 뭐 협박당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말도 마세요. 협박 전화만큼이나 굉장히 귀찮게 하는 이 스팸 전화가 요새 정말 많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곤혹스러울 지경이에요. 저도 엄청 많이 받고요. 진짜요? 시청자분들도 역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벌어졌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때문에 더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얼마 전에 모기업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개인정보도 유출됐다고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연 씨처럼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 피해 발생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쁜 소식인데 어떤 법안인가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변호사님, 최근 네. 들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좀 빈번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발의된 이번 법안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4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와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해가지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출 가능성만 있으면 이용자에게 알려라. 이런 통지 의무까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대규모 침해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이렇게 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얼핏 들어도 국민들의 피해를 반드시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법안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동안에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어도 실무진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대표자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요. 대표이사나 사업주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 발생하면은 저 몰랐어요, 저 보고 못 받았어요 이렇게 발뺌할 수 없게 만든 거죠. 네, 결국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판단 영역으로 좀 끌어올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이 따로 없었던 건가요? 인증이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선택사항이었어요. 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완전히 크게 바뀌는데요. 매출액이나 또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즉 사전에 위험을 걸러내도록 하는 이런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반복되는 해킹 사고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하나씩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이런 통지 의무 강화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던 것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이렇게 이용자에게 알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해킹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확인 중이라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요. 유출뿐만 아니라 위조, 변조, 훼손까지 다 통지 대상으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많이 믿음직스러운 네. 내용이 생긴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과징금 대폭 강화. 그러면 이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는 게 얼마만큼인 건가요? 지금까지는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과징금이었기 때문에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다릅니다. 반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침해의 경우에는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거든요. 와, 10%라고 하니까
크게 확 와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강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이내에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의나 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르지 않아서 유출이 생긴 경우입니다. 사실상 실수였다 뭐 이런 말로 넘어가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로 이렇게 추징된 가징금은 어디에다 쓰이게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디에 쓰냐?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제대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업과 개인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전문가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마련과 투자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 약방문식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보완이 이루어졌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내부 직원의 접근 통제와 같은 내부 관리 체계의 부실한 운영이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 해킹 방어와 모니터링 위한 기술적 투자, 내부 직원의 접근 권한 통제와 최소화, 정보보호 교육 및 대응 메뉴에 따른 훈련과 대응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은 피해 규모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인력, 설비, 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보안 투자를 선택이 아닌 경영 필수 요소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자 개인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휴대전화 OTP, SMS 코드, 생체 인식 등 2단계 투팩터 인증을 사용하고 하나의 비밀번호를 다수의 사이트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요구됩니다. 오늘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은 운이 나빴던 사고가 아니라 관리 실패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 법안은 사고 이후에 사과와 보상에 머물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대표자의 책임, 사전 인증, 과징금 강화 이런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서 기업이 미리 대비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강제하는 구조로 바꿨다는데 의미가 있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착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면 좋겠네요.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법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